네, 오늘은 바늘 이야기입니다. 바늘 사용할 때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쓴다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이 바늘만 쓴다. 나는 뭐 몇 호 바늘만 쓴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기는 한데 개인 자유죠. 그렇지만 사실은 바늘 종류가 많은 만큼 바늘의 용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법마다 차이가 있고 수심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고 무거운 거, 가벼운 것 중에 선택할 수도 있고요. 고기의 활성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바늘이 선택 가능합니다. 당연히 바늘 종류 많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고 바늘, 바라케 낚시나 포테이토 낚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고 바늘이 있고, 또 바닥층을 공략할 때 숯꼬추리에 적합한 바늘이 있고, 다릅니다. 생긴 게. 물론 뭐 그냥 쓰면 됩니다만 솥구찌리용 바늘은 품이 좀 좁고 채비를 회수할 때 먹이가 쉽게 빠지도록 딸려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바늘 쓰는 게 더 낫겠죠. 그 다음에 꺾어짐이 아주 심한 도로로 낚시용 바늘도 있습니다. 도로로 같은 경우에 해조류는 그렇게 꺾어져야만 바늘이 해조류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딱 보면 다르고 색깔도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우동 낚시용 바늘도 따로 있습니다. 다른 거 써도 상관없죠. 그러나 우동 낚시용 바늘들 특징은 품이 동그랗게 반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동이 거기서 약간씩 유격이 생겨도 쉽게 찢어지지 않고 유지력이 훨씬 좋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바늘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낚시에 더 최적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개발된 바늘들.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바늘이 있으니까 나는 그거만 쓸 거야. 그래도 고기 잘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잡히면 계속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1시간에 30마리를 잡는다. 그러면 물론 다른 조종을 다 잘 한다는 거에서 30마리 잡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바늘을 최적화시키면 조과는 2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바늘이나 쓰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상황에 맞는 바늘, 또 크기,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하는 게 좋죠. 전체적으로 채비를 교정해 가면서 낚시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늘의 종류와 적절한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솥구찌리가 좀 까다로우니까 솥구찌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층 공략할 때는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우선 수심 3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거보다 얕으면 호수를 하나씩 줄이면 되고, 그거보다 깊으면 호수를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먹이가 목적 수심층에 도달할 때 필요한 떡밥의 양과 또 그 먹이를 먹어줄 붕어의 활성, 또 붕어 크기,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심 깊이에 따라서 유지력이 더 좋아야 되고 그런 거 다 보는 겁니다. 솥구찌리는 수심 3m 기준으로 일반적인 것을 중심을 5호 바늘로 잡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극관스레를 사용을 하는데 극관스레를 사용할 때 5호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서 수심이 조금 더 깊어지고 활성이 좋아지면 6호를 사용합니다. 활성이 떨어지면 4호를 사용합니다. 산란철에 초대형 붕어나 아니면 정말 대형어들만 있는 곳이면 7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솥구찌리 기준입니다. 띄워서 할 때는 또 다를 수 있죠. 상황에 따라 바늘의 크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죠. 합천댐 이런 데 가면 또 엄청나게 큰 바늘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수심이 4에서 5m 정도, 그 정도면 6호, 또 7호까지 쓸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5호가 기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솥구찌리에서 세트 낚시를 고사하게 되면
5호에서 윗바늘은 하나 올리고 아랫바늘은 하나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윗바늘은 6호, 아랫바늘은 4호 그렇게 되죠. 그런데 활성이 당고를 먹다가 글루텐을 먹다가 이런 활성이 있죠. 확실하게 글루텐만 먹으면 6호, 4호 이렇게 가도 무리가 없지만 당고를 먹다가 글루텐을 먹다가 이렇게 할 때는 6호, 5호를 하든지 5호, 5호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6호, 6호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활성이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밑에다 맞춰야지 위에다 맞추면 오히려 고기한테는 이제 부담스러운 채비일 수 있습니다. 호수 그냥 막 정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5호가 기준 그렇게 생각하고 활성에 따라서 집어제 바늘을 6호, 먹이 바늘은 4호. 수심이 깊어지면 한 호수 올리고 수심이 얕아지면 한 호수 낮추고. 자, 그러면 이제 예시 양당고 낚시를 하거나 당고 글루텐 속고조리를 하면 15척 이상이다. 그 정도 수심이 된다. 그럼 6호. 수심입니다. 수심. 멀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당고는 안 먹고 세트가 딱 맞다. 그러면 6호, 4호 이 정도 하면 충분하고요. 집어제가 굳이 클 필요가 없다. 5호, 4호. 근데 6호면 무리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바늘 호수보다 훨씬 작을 거예요. 그래서 노지에서 무슨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속구줄이를 아주 오랫동안 해오는 잘하는 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이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이즈라는 거죠. 일본 붕어들이 우리나라 붕어들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늘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몇 호 쓸 거야 라고 보다 일단 이 바늘 호수를 가지고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한 바늘은 오니가케 극관스레가 일단 쓰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 바늘에 홈통이 있어가지고 딱 묶어진 그게 안 돌아요. 그래서 쓰기 좋았고 오노의 사스케 이것도 괜찮았고 가마가츠의 아스카는 덕용으로 사서 썼는데 그거는 올라운드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 쓰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극관스레나 사스케가 속구줄이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 쓸 수 있는데 속구줄이 바늘의 특징은 무게감이 조금 있는 게 낫고요. 저활성이면 또 약간 줄어들지만 바늘 품이 좁고 떡밥이 빠지는 게 잘 빠지도록 속구줄이는 채비를 회수할 때 그냥 들지 않고요. 가볍게 툭 쳐줍니다. 바닥에 밥을 남겨두고 오겠다라는 거죠. 슥 들면 떡밥이 딸려 올려오면서 입자가 날려버리죠. 그러면 고기가 이제 우아즈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속구줄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바늘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지금 내가 잡는 것보다 마리수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